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원구성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해오다 보니 임기 시작 한 달 보름 만에야 겨우 의사 일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수도권 과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통합당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이미 위헌 결정이 났는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면서 여당에 대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청문회 정국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모처럼 분주해진 국회가 반갑기도 하고 한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민의의 전당답게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7월 2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 제약.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 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형 바이오팜.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난 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개별 서비스 할인이 줄어서 아쉽다. 걱정 마세요. 쉐보레가 7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지원과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SUV를 사면 캠핑 아이템까지. 지금 쉐보레 매장에서 만나세요. 일부 차종 한정. 개별 서비스 지원은 콤보 할부 선택 시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군의 LPG 배관망이 구축이 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청송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잠시 후 민선 7주기 2주년을 맞이하는 오도창 영양군수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알듯 말듯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14일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이 한국판 뉴딜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여전히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한국판 뉴딜이 무엇이고 또 정부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목적을 좀 이제 실감나게 이해하려면요. 그 대통령의 이제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사용한 워딩을
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국민 보고대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새로운 100년의 설계란 표현을 했어요. 새로운 100년의 설계. 예. 그리고 뭐 대한민국 그래서 대전환을 이제 시도하자 뭐 이런 건데요. 예. 근데 저는 이 용어를 보고서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 상황이요. 예. 사실은 근본적으로 지금 이 판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새로 짜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솔직히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어느 정치인도 그러니까는 어떤 단기적인 대책에만 급급들 하고 있지. 좀 근본적이고 좀 장기적인 어쨌든 간에 이런 대책들이 사실은 오늘은 피하고 있어요. 계속해서요. 예. 왜냐면 단기에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본적인 판을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는 것이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예. 이제 그 이유가요. 먼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하나의 배경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네. 예, 우리나라는 그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구조,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제조업의 위기가 한 30년 전부터 진행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제조업 취업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현재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양극화라든가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뭐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뭐 임금 근로자고 자영업자 이런 격차도 사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서 다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제조업의 몰락에서.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해외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미국을 보게 되면요. 예. 2000년 이후에 제조업이 쇠락을 하고 있어요. 제조업이 쇠퇴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역시 2000년 이후부터 예, 제조업의 종사자가 그러니까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융위기 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뭐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다 치고, 금융위기 이전까지 한 342만 명이 2000년 이후에 쭉 줄어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 공백을 메운 것들이 소위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소위 말해서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에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의 기업 주가가 뭐 GM도 마찬가지고 2000년에 정점을 찍고 쫙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는 산업에 이제 지각 변동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일종에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플랫폼 사업 모델로 이렇게 좀 그 일부 이제 어쨌든 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쪽으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소위 말해서 90년대 말에 IT 혁명 이후에 벤처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닷컴 기업들 벤처 기업들 좀 육성을 IT 기업들 육성을 했지만은 예. 그 이후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야후 같은 게 야후가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는 이 몰락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야후 같은 기업들은 우리는 좀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안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예.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어떤 혁신 성장이라는 것도 바로 이제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산업 재편에 대한 대응이었던 거예요. 예. 산업 재편의 대응인데 그게 사실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동안에요. 예.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지난해 이제 7월 달에 일본이 이제 경제 도발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제조업은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소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제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를 좀 만들었지만은 제조업을 넘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산업 재편하는 것은 성과가 안 나오던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이제 터지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위기 상황이 온 거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목한 건 뭐냐면 K 방역이 어쨌든 간에 이 성공적인 이 현상에 굉장히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일종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한테도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거고 K 방역에서요. 예. 그리고 그것이 성장률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반영이 돼서 나타났죠. 성장률 그 하락에서도 가장 선방을 한 이런 경우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이번 판에 그러니까 진짜 한번 선진국형으로 그러니까 소위 산업을 재편을 해보자. 네? 이 인식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한번 해보자.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된 게 팬데믹 전과 후에 달라진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게 뭐냐면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을 할 건지 공멸을 할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라는 문제하고도 다 관련돼 있는 문제라는 예. 이런 인식 속에서 이제 이게 하나의 그 촉진제가 됐다면은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린 문제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을 추가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건 초기에는 어차피 기술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변화는요. 예. 근데 기술이 이런 주도하는 초기 상황 속에서는 되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존 기술에 되게 노동력들은 익숙하고 있으니까요. 노동력들이 그러니까 일자리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충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불평등도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회와 고용 안전망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좀 강화하자. 예. 이렇게 해서 구성된 게 이제 한국판 뉴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는 어렵지만은 이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좀 삼아보자. 네. 그래서 새로운 100년의 설계도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거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를 던졌다고 보고요. 예. 던졌는데 그거의 내용을 보면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현재 진단은 정확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조업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를 만들겠다. 여기서 이제 한국판 뉴딜이 나온 건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서 190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건데 요약하자면 예. 이 내용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교수님? 일단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내용을 채우는 거는요. 예. 채우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정책실의 역할이에요. 정책실의 역할이다. 예. 정책실은 뭐 하는 데냐면은 각 정부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칸막이로요. 각 부서별로요. 예. 근데 이 한 사회와 한 나라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판을 바꾸는 거는요.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면 이 부서들 간에 소위 말해서 역할 조정 이런 문제들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책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이요. 예. 그런 점에서 청와대 정책실이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내용을 채워야 되는 게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제시를 했으면은 그리고 이번이 기회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린 뉴딜을 만약에 이 팬데믹이 없었으면은 이 필요성을 얘기했을 때 별로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하나의 아젠다로 이렇게 부상시키기가 어려웠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했으면은 그걸 이제 내용을 채우는 거는 이제 청와대 정책실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책실 김상조 실장이 얘기한 그 대표적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를 보게 되면은 이게 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소개하는 게 되게 보게 되면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요.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스마트 스쿨이요? 스마트 스쿨. 예.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노후화된 학교들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에 수천 개 막 이렇게 있고 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희 비대면 수업이 필요성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좀 디지털화하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스마트화 시키자 이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화 시킬 뿐만 아니라 좀 이제 그린화 시키자 이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쓴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게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을 그러니까 하나의 융합시켜가지고 하나의 대표적인 사업이 이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이거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학교를 그러니까 그린 스마트 스쿨로 개조하겠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우리가 산업을 근본적으로 재편을 한다는 것은 과거로 비유한다면 과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거랑 비슷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 대전환의 시기에 있군요. 그러면 제가 이거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조선 말에 이제 서양의 근대 문물을 보면서 조선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라는 게 서당이었었잖아요. 서당인데 이 서당을 그러니까는 그래서 서양을 보니까 근대적인 어쨌든 간에 이런 건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근대적인 건물로 서당을 다 바꾼다고 해가지고 근대 우리가 사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어지는 거냐 이거예요. 시설만 바꿔서는 안 된다.
그렇죠. 내용을 바꿔야죠. 그 예, 콘텐츠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여전히 뭐냐면 농업사에 우리가 교육 방식이나 교육 내용을 한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필요진 인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인재가 아닐 게 아니겠 노동력이 아닐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데이터 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데이터 댐. 예. 예, 데이터 댐이 이제 그러니까 후보댐 이제 우리가 루즈벨트 댐 뉴딜은 후보댐 건설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실제 댐이고.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물을 그한 거고 예. 이번엔 데이터를 담자 이거죠. 데이터를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가공도 하고 활용하는 뭐 이런 의미로서의 데이터 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좀 이제 어색하지만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활용하는 능력은요. 예. 활용하는 능력은 우리가 기존의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뭐냐면 대개 우리가 제조업 시대 때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교육 내용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은 전혀 다른 능력이에요. 예. 그런 능력하고요. 예. 지금 뭐냐면은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도 그 자기들이 모은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예. 데이터는 엄청 확보했는데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필요로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업들이 못 만들어내니까는 정부가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좋아요. 예. 좋은데 근데 그 데이터를 모은 걸 가지고 하려면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공급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린 스마트 스쿨만 그러니까 이거 바꾼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으면은 제조업 시대 때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은 예. 데이터를 활용할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네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접근이 그러니까는 이 껍데기들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주로 그러니까는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 이런 쪽보다는 그렇죠. 교육의 질이 중요하다. 뭐 인재를 더 개발하는데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제 그동안 쭉 추구했던 것도 뭐 DNA를 육성한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예.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약자인데 예. 그걸 대표하는 거기에 상징적인 기업이 구글이에요. 예. 구글이 뭐냐면 네트워크 시켜가지고 예? 검색 서비스 통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데이터 얻어내고 그거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한 거예요. 예. 그러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이 구글 같은 기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뭐냐면 데이터를 활용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활용할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공급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부가 그러니까 이 시설만 만들어 가지고 구글 같은 기업이 나오고 데이터를 활용할 그런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공급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교육을?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발표할 때 기재부가 주도를 해서 이걸 이제 만들었잖아요. 청와대 정책실하고요. 예.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교육부는 없어요. 네? 교육부가 빠졌군요. 예.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 경제 시대 때 교육은 우리가 지금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보게 되면 교육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습득한 지식을 인공지능은 1분도 안 걸려 다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을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갈수록 뭐냐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시대 부적응자로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 시대 부적응자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실업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 겁니다. 기술 변화하고 교육하고 이 미스매치 문제예요. 예.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거니까는 이 인재를 공급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손대지 않고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대전환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비어있다 이거죠. 그렇네요. 예. 대한민국 대전환은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교육 내용이라든지 질을 좀 변화를 시켜줘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제가 비유를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사막에 살고 있었는데 제조업이라는 걸 사막에 비유한다면요. 강이라는 걸 강 생태계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막에다가 그러니까 땅 파가지고 콘크리트 치고 해가지고 수돗물 부어가지고 인공 풀장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강 생태계가 이제 그걸 이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죠. 그 사막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거기 강에 풀장으로 들어가겠냐고요. 그러네. 껍데기만 만들어놨으니.
알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린벨트 이거 잠깐만, 한 1분 정도 예, 남았는데, 예.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선을 그었네요. 그동안에 워낙에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 그린벨트 뭐 개발하느니, 안 된다느니 말이 참 많았어요. 정부 예. 여당의 인사들이. 예. 그린벨트를 손 안 된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건 뭐, 올바른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대통령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예. 바로 중심을 잡아줬었다는 거였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기재부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 이거를 그러니까 소위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문제를 이거 접근을 하다가, 예. 소위 말해서 민주당 내 여당의 대권주자들이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예.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브레이크를 걸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정세균 총리도 이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이걸 그냥 방치했다가는 괜히 더 이제 그러니까는 시끄러울 수만 있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혼란만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죠. 그건 제대로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린벨트 공급에다가 택지를 개발 공급해가지고 이걸 잡겠다는 발상이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위험한 게 지금 정부의 대책의 초점은 뭐냐면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해가지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개발하게 되면 더 오히려 그러니까 열풍이 불죠. 그렇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자기 스스로 모순적인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있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더 보강하는 게 지금으로선 급선무다라는 말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천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천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8분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군 지역에는 아직 LPG 배관망이 없어서 LP가스 사용이 어려운 곳이 많은데요. 청송군에 이어서 도내에서 두 번째로 최근 영양군에 LPG 배관망이 구축이 됐습니다. 2천여 가구 넘게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올해 7월로 민선 7기 3주년을 맞이하게 된 오도창 영양군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도창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영양군수 오도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반갑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소감이 어떠신지요? 정말 민선 7기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네. 변화의 시작 행복 영향이라는 군정 슬로건으로 국민들과 함께한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예. 그간 행복 영향을 만들고자 우리 국민들이 계신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찾아가 소통하고 또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의 행복한 삶터 조성을 위해서 생활 밀착형 행정으로 소소한 행복을 전했으며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축 처진 국민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든든한 행정으로 들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아직 가야 할 길이 참 멉니다. 민선 7기 전반기 우리가 마련한 성과를 토대로 후반기는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영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지난 2년을 좀 스스로 평가를 해보신다면 네네.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지난 2년 저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한 삶터 조성을 위해서 안으로는 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네. 또 밖으로는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특히 그 유일하게 영양군을 외부로 연결시키는 주통로인 31번 국도 네. 전면 개량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 선형이 워낙 좀 안 좋잖아요. 30일.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어떻게 진척이 좀 있나요? 예, 그래서 아직 예타 과정이 남긴 했지만, 예. 좀 저희들이 처음으로 국토부 제5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본 구간이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 예타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 네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면 네네. 언제쯤 이게 완공이 될까요? 올 선형 개량이. 연말쯤에 예. 아마 사업이 확정되면은 예. 설계 그다음에 또 보상 거쳐서 한 2, 3년 내에는 우리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되네요. 네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4차선으로 되는 건 아니죠? 저희들의 희망이, 국민들의 희망은 4차선이 희망입니다만. 그러니까요. 예. 여러 가지 여건상, 2+1, 이제 추월 차선을 확보하는 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확률 좋죠. 네네, 선형도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직선화시키고. 네네. 예. 예. 그리고 또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끝내셨잖아요. 예.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원래 당초 계획은 1,300세대의 계획이었습니다만. 예. 국민들이 반응이 좋아 2,300세대가 우리가 도급을 했습니다. 원래는 1,300세대 공급 계획이었는데 네네. 2,300세대까지. 예. 그래서 에너지 복지 향상에 좀 크게 기여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지금 영양군에 몇 세대나 있죠,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8,900세대 정도 됩니다. 8,900세대 중에 예. 2,300세대가 한 이제 여기는 4분의 1? 영양급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8개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양음 내 정도만 네, 이렇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깔은 거고. 네네네. 앞으로 점점 좀 넓혀 나가셔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 우리 성과를 토대로 마을 단위는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또 뭐 가로등 사업도 하신다면서요? 네네. 우리가 지금 현재 백열등 형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에스코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지금 우리가 한국 광산업진흥회와 협약을 맺고 교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이 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양관 내 모든 가로등을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네, 100% LED로 교체를 해서 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세상으로 좀 만들려고.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까? 올 하반기 중에 아마 바로 시작하네요.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네. 그 밖에 또 있습니까? 네네. 금년 1월에 농산물 품질관리원 영양분소를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영농 관련 민원 불편을 들어주는데 큰 기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영장을 갖춘 청소년 수련관과 또 노인 복지관을 저희들이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이제 올 연말 내년 초쯤 되면은 이제 개장을 해서 국민들이 이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도서관 신축 사업을 우리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특히 고추 장려금을 저희 고통유통공사에서 1년에 홍고추를 6,500톤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제가 민선 군수로 들어와서 100원 하던 키로당 100원 지원하던 장려금을 200원으로 늘렸습니다. 2배나. 고추로 환산하면 한 1,100원 정도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이 외에도 마을버스를 정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노인분들이 이제는 그 이동 거리를 좁혀줘야 되기 때문에 마을 안까지 들어가서 네. 그 버스를 운행해서 주민들 불편을 드리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 참 바쁘셨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으로는 정주 여건을 이렇게 개선하시고 밖으로는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 LPG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 이렇게 되면은 뭐 전체 아까 그 2,300세대 정도 공급이 되고 이게 언제 완공이 된 거죠? 지난 그 7월 지난 금요일인가? 며칠 안 된 거군요. 그리고 국민들이 상당히 그 고마워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군수로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난방 연료비가 사실 옛날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30%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뭐 기름 보일러 이런 거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싸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LPG로 그 대체함을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2,300세대면 한 1년에 연료비를 한 60억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게 돼서 영양국민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특히 이 과정에서도 영양군 지원으로 자부담을 또 크게 줄였다는 얘기가 있네요. 우리 총사업비가 22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228억 원. 8개리에 2,310세대에 배관망을 구축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종전 난방기 대비 30% 이상 연료비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30%. 그래서 우리 영양군은 자부담을 8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다른 지역은 100만 원 넘어갔었는데 이 지역은 80만 원을 줄여드렸고요. 각 호당 80만 원씩 자부담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100만 원 이상인데. 네, 그렇습니다. 대도시 우리 도시가스를 넣으려면은 적어도 3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희망 충전 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100%를 우리가 지원해줬고, 차상위 계층에는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LPG 배관망 구축으로 비록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게 돼서 아마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저는 답변합니다. 영양국민들 뭐 다 좋아하시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숲이면에 보면 주파리에 있는 자작나무 숲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또 이제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작나무 숲은 그야말로 우리 영양군만의 차별화된 고유 자원입니다. 그래서 개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 연말에는 산림청과 경상북도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내동 신축 예산 4억 원을 산림청에서 확보를 했고요. 우리 영양군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 9억 원을 확보를 해서 조만간 우리 매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경상북도가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년부터 죽파리 마을 해관에서 약 한 4.7km 정도 되거든요. 이 도로를 이 거리를 포장을 해서 그 접근성을 줄여드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외에도 숲길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숲을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이 우리 수비면 수아리에 우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특히 생태환경 가치가 재조명되는 이 시점에 이걸 좀 관광객들이 많이 아시는 절차를 우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본심리에 금강송 생태 경영님이 같이 있습니다. 금강송 경영님, 경영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양공원에는 산림청이 정한 명품 숲 40개 중에서 우리 영양군에 2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작나무 숲, 그다음에 금강송 생태숲이 같이 있어서 앞으로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 휴양 자원으로 키워서 한 수십 명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기 위해선 도로가 빨리 좀 선형 그렇죠. 개량이 됐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 좀 쉽게 좀 찾아오게. 예. 많은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네네. 앞으로 그 계획 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1분 내로. 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민선 7기 이후에 우리가 생활 밀착형 행정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농식품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우리 공모 사업을 70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예.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두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모든 행정은 골목 상권 회복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위생업소 이런 곳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우, 2년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남은 2년 우리 영양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좀 뛰어주십시오, 군수님.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오도창 영양군수였습니다. 예, 우리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덥고 습한 공기로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우리 지역 가운데서는 의성이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강한 비구름대가 북한으로 북상함에 따라 우려했던 집중호우는 없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고기압 영향으로 내륙에 상륙하는 시간이 늦어졌고요. 또 그 사이에 서해상에 비를 다 뿌리고 들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신 높은 기온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지날 수 있고요. 내일은 맑은 하늘이긴 하지만 덥고 습한 공기로 후텁지근한 하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숨고르기에 들어가고요. 수요일 밤부터는 다시 비가 내립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3도 높은 27도, 체감온도 28.8도, 습도는 69%고요. 내일 기온은 아침이 21도, 한낮에 31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